그런데 친명계 의원 가운데 한 명인 양이원영 의원의 이 발언, 양이 의원까지 가세를 하면서 논란이 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소정석장. 네. 지금 투표하는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살아있지 않을 사람들이다. 청년 아이들 미래 결정해야 된다. 글쎄요, 뭐 아무도 죽을 날을 알 수는 없긴 한데 지금 계속해서 좀 이런 미래에 살아있지 않을 사람들까지 민주당 당내에서 또 이런 의원까지 가세를 좀 했어요. 그 양이원영 의원이 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저게 참재는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단 김은경 위원장의 발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파괴력, 이런 거, 정무적인 판단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한다면 일단은 상황을 좀 두고 보면서 저기를 할 텐데 바로 거기에 대해서 맞는 말이다라고 글을 올렸고 불과 3시간 만에 다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는 글을 올렸거든요. 사실은 뭐 청년층 정치 참여 필요성과 이런 참여 노년 참여 책임에 대해서 쓴 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굳이 어떤 그 논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청년층의 정치 참여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면 예. 왜 정치가 중요하고 여러분의 선택의 한 표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 그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청년들이 인식할 수 있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세대의 문제를 거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속에서도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저기에 참전해가지고 전혀 정치적으로 어떤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또 동조를 하고 다시 또 해명글을 올리고 이런 것은 한마디로 정치적인 판단이 좀 잘 못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런 것이 이제 반복되면 결국 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집단의 문제로 저것이 가게 되고 민주당이나 혁신이 전체적으로 굉장한 어떤 부담을 안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예. 상황에서는 뭐 제 생각에도 아까 여러분도 말씀하셨지만 빨리 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과를 하는 것이 이 논란을 좀 조기에 그나마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굳이 뭐 제가 양이원영 의원의 과거 논란까지 뭐 하나하나 되짚을 필요는 없는데 뭐 넷플릭스 투자권을 받는 사람 주는 사람 잘못 얘기했다가 비판도 있었고,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두둔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그 코인 의혹 600만 명 코인 하는데 이게 뭐가 잘못이냐라고 했다가 민주당 당내 비판을 받은 것도 기억을 하는데,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사과를 곧바로 안 할 것 같거든요. 양이원영 의원은 이 발언에 대해서 뭐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해명 자료를 내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미래 세대 살지 않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들 청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사는 청년들이 자기의 의사결정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미래에 살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미래 살지 않더라도 지금 청년들을 위해서 투표하는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복합적인 얘기라고 하는데 조금 해명이 좀 애매했어요. 애매했고, 제가 봐서는 굳이 양 의원께서 지금 현재 김은경 위원장이 했던 말에 이 말을 보태는 게 도움이 되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왜 그랬을까라는 저는 고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영주 대변인께서도 이제 오늘 굳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시긴 하네요. 예. 왜 그러냐면 예. 저는 이런 거예요.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설화도 있었고 뭐 세대 부분에 있지만 정치에 있어서 가장 말하자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세대, 그러니까 연령이죠. 그다음에 성별, 그다음에 외모,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신체,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것들은 절대 정치인들은 신중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은경 위원장의 다소 취지와 다른 어떤 발언들이 있었을 때 양이원영 의원은 그래도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까지 덮어씌웠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크고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라는 근데 본인 자기 정체는 혹시 뭐 강성 지지층에게 나 이렇게 한다라는 도움이 되진 않을까요? 아쉬움이 또? 크고 예. 하지만 민주당은 통상적으로 의원들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말로 제가 대신하고 싶어요. 어르신들이 이런 말이 있죠. 너는 나이 먹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그만큼 우리 젊은 세대가 살아오지 않는 시간을 살아왔던 겁니다. 거기에 대한 존경과 존중에 대한 것들은 민주당이 예.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민주당의 전반적인 어떤 당의 정책이고 기조다라는 점을 여기서 밝히고요. 지금 오늘 뭐 김은경 위원장이나 양이원영 위원의 이런 글들은 다소 오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마무리가 되고 다시 한 번 더 입장을 밝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민주당 소속의 서영주 부대변인도 좀 매듭을 좀 잘 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시긴 했네요, 오늘. 국민의힘은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사퇴 목소리까지 냈습니다. 김 위원장이 진정으로 혁신해야 할 것은 이처럼 갈등적 세계관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보며 표 계산을 앞세워 극단적 국민 분할 지배 전략으로 선거에 접근하는 민주당의 구태입니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현대판 고려장 노인 폄훼 발언을 규탄합니다. 대한민국의 번영과 위상이 어른 세대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것이라는 점을 몰라서 그런 망언을 한 것입니까? 국민의힘도 오늘 꽤 많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표 계산을 앞세운 국민 분할 지배 전략이다. 민주당의 구태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현대판 고려장 발언이라고 했는데 최병무 의원님. 근데 아까 혁신위원장의 발언 논란을 대신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앞서 얘기했던 양이원영 의원의 발언을 양이 의원이 제대로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말을 이해한 거다. 이렇게까지도 아까 얘기를 좀 하긴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자꾸 맥락, 취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맥락, 취지를 이해 못해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비판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맥락,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젊은 층한테 투표를 열심히 해서 자기들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라 이런 얘기인데 그럼 그 얘기만 하면 되는데 왜 여명 투표 얘기를 해서 사실상 노인 폄하성 발언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거 뭐 꼭 해명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민주당이 오로지 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양이원영 의원의 이제 처음 발언과 그다음에 해명하는 얘기를 보고서 제가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떠올렸어요. 어떤 부분에서? 해명하는 발언을 보면 무슨 말인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뭘 해명하고자 한 것인지 그 말이 이해가 안 돼. 양이원영 의원의 2번째 해명글을 보면 그러면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그 얘기 했잖아요. 요즘 초선들 보면 뭐 코로나 세대 학력자 그 생각이 난다 뭐 이 얘기 했잖아요. 양이원영 의원이 지금 딱 그 얘기 아닌가요? 본인이 해명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거죠. 왜 묻지마 감싸기를 하다가 또 이런 그 논란을 일으키느냐. 그 말뜻을 제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다면 양이원영 의원도 자, 뭐 취지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본인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이 말을 감쌀 수 있는 얘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일반 유권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보기에 저하고도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역사적 배경 얘기를 저희 그 중간중간에 여기 계신 분들이 해주셔서 실제로 민주당의 노인 폄하 발언 혹은 그 논란들 꽤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던 이슈이기도 합니다. 정년이라는 제도를 왜 두었겠습니까? 인간은 연세가 많아지면 여러 가지 활동이 떨어지고 판단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정년이라는 장치를 두고 쉬게 하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대한민국에 있는 누구더라도 70, 90이면은 그 쉬셔야지 왜 일을 하시려 됩니까? 이게 상식에 맞습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르신 세대들은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가장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좀 잘한다고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바꿔야 된다는 의지가 어르신들에게는 지금 없는 거죠. 8년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까지 잠깐 들어봤는데 저는 정동영 전 의원, 유시민 전 이사장 얘기는 많이 기억이 납니다만 조 전 장관이 2011년 본인 SNS에 쓴 모양이죠. 노인들 투표 못하게 여행 예약 SNS 글에 이런 여행 예약을 해야 된다. SNS 글에 이런 얘기를 올렸다는 건 저도 좀 처음 봤어요. 네, 진짜 효자다. 저는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역사에서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까 서영주 부대변인이 얘기했다시피 정치인들이 조심해야 될 여러 가지들이 있죠. 저런 막말, 성적인 문제, 세대의 문제, 또 종교에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과거의 여러 사례를 통해서 이미 알려져 있는데도 그것이 반복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위기 관리, 자기 관리가 안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당 전체 차원에서도 그것에 대한 철저한 어떤 이 재무장 이런 것에 대한 조심성이 좀 너무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가장
역시 2004년도에 정동영 전 대표 관련된 이 노인 폄하 발언, 저것이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기억나실 텐데, 저 발언이 있기 전만 해도 그때 열린우리당에서 사실 뭐 한 180석은 탄핵의 역풍,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의 역풍 때문에 180석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랬었는데, 저 한마디 때문에 30석 이상 날라가가지고 그때 152석인가 뭐 그렇게 얻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제 여파가 큽니다, 이런 부분이. 마찬가지로 지난 총선의 경우를 보면요, 5,000표 이하로 승패가 갈린 곳이 15곳입니다. 수도권에서만. 전국적으로 보면은 1,000표 미만으로 이 승패가 갈린 곳이 12곳이거든요. 이런 발언 하나하나가 굉장히 총선에 미치는 파장이 보이지 않게 큽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김인경 혁신위원장이 저 발언이 아직 뭐 총선이 많이 남긴 했지만 계속해서 이제 딱 이런 정당, 이렇게 이미지가 고정화되면은 그런 것이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빨리 지도부가 판단을 해서 예. 그것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혁신위원장 스스로가 그런 리스크를 저렇게 짊어지고 가다 보니까 아마 다른 쪽에서도 쉽게 얘기를 못해서 일단은 버티는 쪽으로 간 것 같은데, 빨리 저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사과를 권유했는데 지금 일단 현재로서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직접 이 노인 폄하 발언 논란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이 일단 없어 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뭐 혁신위가 추가 입장 내면 저희가 방송 중에 바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혁신위가 바람잘 날 없는 사이에 이재명 대표의 퇴진론이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